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 깡패 리포트 쉬운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 변동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한 달치 달별 봉입니다. 차트 봉인데 이 한 달씩 계산돼 이 전체 비트코인의 거래량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은 항시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가격 의미 없습니다. 뭐 880만 원, 847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제 847만 원을 하든 뭐 8,400만 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보는 거는 어쨌든 이 거래량 지표를 보고 또 일희일비고 주봉도 볼 필요 없습니다. 월봉을 이렇게 보세요. 저는 항시 이 월봉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제가 한 3분 동안은 그냥 그 꼰대 같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수치를 보지 말고 이 수치 뭐 847만원, 890만원 이런 걸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가치를 어떻게 봅니까?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가치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에 따른 수치는 이 거래량에 따른 수치죠. 항시 거래량이 이 파워, 잠재된 파워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잠재된 파워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들 알겠죠? 이 잠재량, 그러니까 누적된 잠재량 파악. 여기서도 누적된 잠재력은 아직 이건 뭐 거래량이 안 되는 거죠. 자, 수치를 보지 말고 거래량에 뿌리를 둔 가치를 봐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시장 깡패, 암호화폐 시장 깡패의 제1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법칙은 뭐냐 그러면은,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반드시 이 과정에 귀에 인이 박히도록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날. 자, 2단계는 뭐냐? 과하면 반발한다. 많이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많이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많이 떨어지면 또 오르게 돼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과하면 반발한다. 이게 제2법칙이고, 두 번째, 만약에 한 번 곡선이 있는데 또 한 번 곡선이 있다. 근데 이게 돌파한다. 같은 모양새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힘이 2배, 3배가 된다는 돌파력이 있다.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서의 말하는 전고점 돌파하고 비슷한 법칙입니다. 자, 이걸 3법칙으로 두고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1법칙, 2법칙, 3법칙만 강조를 한 다음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 한 해를 벌써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셔야 되겠지만은, 포브스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련된 10대 뉴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10대 뉴스를 다 들춰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몇 개를 짚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포브스 같은 큰 경제 전문지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는지 이런 나타난 시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들이 본 것은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제 1번으로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몇 번 이 시간에 강조를 드렸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아니면 금융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저기 까불고 있는데, 두 번째는 같이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스북의 리브라 론칭입니다. 지금 리브라 론칭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의 기존의 달러 금융 거대 자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왜?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니까 아날로그 화폐를 잡고 있는 달러 금융 거대 괴물들이 이 디지털로 가고 있는 이거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G2가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인데 디지털화는 불가피한 역사적인 도도한 흐름 아닙니까? 이거를 중국이 잡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똑똑하니까 이 상황을 알겠지만은 거대 금융제국인 미국이 아니면 영국이 중국한테 무너질 지경입니다. 왜? 중국의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 인프라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 금융사가 G2가 아니라 G1. G1은 뭐예요? 차이나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미국의 스탠스, 트럼프 같은 늑다리, 김정은이가 말하는 늑다리 정책을 계속 쓴다고 하면은, 자, 이 세 번째 지적한 것도, 포브스가 지적한 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비트코인 ETF를 미국 증권거래소가 신청한 거, 파생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을 계속 불허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 2, 3번이 제가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하고 페이스북이 리브라 론칭하는 거하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 파생 상품이죠. 이거를 미국 증권거래소 신청하는 것에 연기하고 불허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세 개가 같은 문제인데 이건 미중 전략입니다. 미중 전략에서 불행하게도 공산당인 중국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 흐름을 막지는 못하는데 중국이 장악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은 그게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 뭐 공산당이라고 해서 금융거래 막겠습니까? 지금 불가능합니다. 무역 금지시킬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를 다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것만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이라는 것은. 근데 공산당이 무서운 거는 어쨌든 경제를 공산당이 장악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거는 힘을 못 쓰잖아요. 한참 좋은지 나쁜지는 한참 거쳐서 1, 2년 걸려고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가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미국 공화당 놈들 뭐 어쨌든 민주당 편들었다고 그러는데 페이스북 아니면 공화당에 미운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청문회 열고 그냥 적어보고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굉장히 이 디지털 화폐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내년 정도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정도에 전 세계의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 업계의 판도 흐름이 다지고 해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암호화폐 어느 정도 수긍이 됐을 때 이제 어느 순간에 붐이 일어나고 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초창기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 확신을 가시고 암호화폐 절대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세요. 갓때 함부로 투자는 마시고 요 시점을 잘 봐서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점을 봐서 배팅을 크게 하세요. 어쨌든 그 블록체인 메커니즘이 업그레이드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가 내갈 거고 블록체인 작업 속도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그러면 혁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불법 자금 거래가 된다, 이 금융 거래에서 안 될 거다 이래 그렇게 부정적으로 갖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왜? 인터넷 시대가 그렇게 도래했고 예를 들어서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타다 업계 이재용 대표가 무슨 우리가
150년 전 영국이냐 막 이렇게까지 지금 피를 토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가기 전에 길목에서 여러분들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 투자해서 1000만원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지만 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간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런 꿈을 절대로 접지 마시고 미국의 와이오밍주가 있습니다. 올해 포브스가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극 육성한다는 특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나 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거래를 아직도 불허하고 있는 거네요. 블록체인 해주기로 했으면 홀딱 벗고 암호화폐 거래도 같이 해줘야죠. 더군다나 암호화폐 발행은 불법이고 유통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암호화폐 거래는 또 허락해주는 이러한 엉터리 나라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피를 토합니다. 이재용 타다 대표와 소카 대표와 같이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피를 토하듯이 암호화폐 문재인 정권의 이 뭣도 모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피를 토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깡패 리포트 쉬운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